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강진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손정목입니다. 네, 손정목 부원장님 외에 강진욱 전 연합신문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이제 정말 그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12.3 내란 사태. 네. 자, 근데 이번에 계엄에서 물론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내란에서 노상원 수첩, 네.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수거, 여기 수거 대상 계시잖아요. 저는 살해 대상입니다. 자, 수거 및 살해. 수고가나 사례라.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자, 어쨌든 이런 게 적혀 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또 방송인 김어준의 국회 증언을 보면은 뭐 이제 UID입니까? 그 특수 요원들, 소위 암살 쪽까지 포함된 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요인 암살을 하려고 하고 그 요인 암살을 한 다음에 인민군복 같은 걸 쓰겨서 뭐 북한군 소행으로 몰아서 하여튼 북풍을 미군들도 죽인다고. 미군까지 죽이려고 했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사실 계엄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엄군은 그런 거예요. 지금 노상원이가 그런 얘기한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온갖 가지 음모, 그다음에 모략, 그다음에 암살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실 여기 암살조, HID 이런 북파 공작조들은 그런 테러 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훈련받는 그렇죠. 그런 거 다니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계엄군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미지가 과거에는 물론 그 계엄군 자체 개개인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이렇게 우리가 이 집단으로 본다면 계엄군이 갖는 이미지는 뭐 과거 5.18 때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는 거고요. 사실 노상원이가 이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 지금도 이제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요. 실행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아니면 노상원 혼자만의 생각이냐,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축소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차원의 망상 정도로 일단 정리해버리고 그냥 계엄과 관련 없는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라고 정리하려는 경향도 좀 보입니다. 근데 일단 얘기하신 대로 이제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일단 그 개인의 망상 정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 일이 진행됐을 때는 설사 무슨 뭐 한동훈이나 누구 이런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그 다른 명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엄이라는 게 우리 한국 현대사의 계엄이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종북 좌빨 세력들을 정리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나라를 그냥 무슨 극우 꼴통의 온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단 말이죠. 네.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 이번도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 몇 명 잡아서 무슨 어디 뭐 보내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이거의 다소탕. 그렇죠. 그 그렇죠. 말을 맞습니다. 윤석열 씨가 무지하게 많이 그렇죠. 여러 번 그렇죠. 얘기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뭐 파렴치한 종북 네.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정리해버리겠다고. 이 명단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예. 민주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 사회단체까지 다 있겠죠. 몽땅 다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국가보안법 수사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예. 별 의미도 없는 사건 가지고 만들어서 피의자를 만들고 예. 일종의 명단 작업을 그때부터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미 뭐 옛날부터 갖고 있던 자료들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 명단들이 아마 이제 그런 명단들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그냥 뭐 망상 차원이니까 없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요. 나중에 밝혀질 날이 근데 오긴 뭐 어쨌든 뭐 할 지금 건데. 뭐 그런 북파 공작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폭탄을 갖고 있고 예. 뭐 그런 그 폭탄을 아직 다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뭐 4일날 사실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 뒤에 복귀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쯤에 김어준이가 터뜨렸나요? 아니 국회에서 터뜨렸나? 하여튼 누가 터뜨려가지고 아직 복귀 안 했다.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 다 복귀했다 했는데 거짓말이었고 그렇지. 그 방송이 직후에. 나가고 난 직후에 복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송에서 언급된 세 팀만 복귀한 거예요. 아하, 또 있습니까? 또 있을 수도 모르는 있다는 거죠. 거죠. 모르는 모른다는 거지. 거죠. 예, 더 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서 내란은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 내란 중입니다. 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그 HDI 요원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잠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지금 와서 테러를 일으킨다 한들 지금 북의 소행이라고 덮어씌울 수가 없는데 이제는 좀 어렵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테러를 일으키면 더 여론이 안 좋아지고 당장 끌어내려라 이런 결론이 이렇게 나갈 텐데요. 네, 네, 이제는 그래서 그렇죠. 테러를 일으키기 쉽지 않을 텐데요. 냉정하게 본다면. 네, 지금은 좀 약간 물 건너간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북의 소행이다라고 한다면요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니까 상황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제는 뭐 이제 비행기 공항에서 뭐 하나 터졌다 그러면 이거 윤석열이 했지. 그렇지. 국민들이 다 이제 그럴 것 그렇게 같아요. 되죠. 여론이 더 악화되지. 예, 예, 예. 그럼 이 요원들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북을 공격해서 도발을 하는 것밖에 없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은 있죠. 오히려. 근데 이제 과연 그만한 근데 군대 뭐 폭탄을 터뜨리는 한두 개 터뜨리는 것 말고 실제 이제 그렇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미국은 바라지 않을 수 있는데 윤석열은 좀 이파사판 아니에요? 윤석열이 이제 힘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 위에 군부들이 또 많이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군부 수장들이 없는 조건 하에서 과연 그게 되겠냐. 뭐 그리고 이런 일단 거죠. 지금 이번에 동원된 군대가 동원 이유가 이제 소위 대간첩 작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간첩 작전으로 인한 그 군사 지휘권을 한국한테 넘긴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1 김신조 사건 뭐 가끔 68년도 말씀 많이 나눴지만 그 사건 전입니다. 67년 9월 말에 대간첩 작전에 필요한 군 지휘권은 한국 정부에 이양한다라는 게 신문에 다 실렸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방장관 김성은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찰스 번스틸한테 협의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대간첩 작전에 필요한 군사 작전권을 한국 정부가 갖는다. 이러고 나서 이제 11 작전도 벌이고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번에 동원된 군 작전도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이 라인들이 전부 다 이제 대공 작전 라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양받은 작전권을 가지고 움직인 거거든요. 이거는 대간첩 작전이란 얘기는 북쪽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대국민 일종의 심리전 내지는 대국민 사기극인 거예요. 인민군복 입혀서 풀어놓고 인민군이 뭐하고 다닌 것처럼 해서 일을 만드는, 조작하는 이런 것까지는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대국민 작전인데 뭐 알아서 해. 이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북침 작전은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건 전쟁 터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지만 HID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북파 공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실제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북파 공작도 사실은 그 HID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 정부와 협의하에.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일단 뭐 어디 침투한다고 할 때는 침투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공 사진도 있어야 되고. 그건 전부 다 미국이 협조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작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어렵다. 그런데 뭐. 그럼 HDI 의원들이 HID. 그래 발음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상태 안 좋았어. HDI 의원들이 칼에다가 1번이라고 쓴 다음에 윤석열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1번 어뢰 갑자기. 천안함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통한다니까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통한다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미국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까? 그 한국 정치판에.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의 윤석열을 전략이 뭐냐? 미국이 윤석열을 진짜 날리고 싶어 하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을 이렇게 한번 혼내주고 다시 복귀시켜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한독수 체제를 지속시켜서 한국인들을 열받게 만들 거냐 계속.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혹시 지지해서 민주당의 권력 이양을 시도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치는 어쨌든 트럼프로 바뀌지 않습니까? 2월 20일이죠. 1월 20일 지나면 어쨌든 트럼프가 실권을 쥐고 움직여 나가는 새로운 정부 체제가 들어선다는 거죠. 과거 박근혜 때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또 박근혜도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오고 오바마 말기에 그런 우리 촛불 항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렇죠. 문재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어쨌든 지금의 바이든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윤석열 내지 또 윤석열에 준하는 세력들이 계속 정권을 잡기를 바랄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전쟁 갑니다, 무조건. 근데 지금 어쨌든 정권이 바뀐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가 등장을 하는데 윤석열이 계속한다. 또 이제는 또 윤석열과 준하는 세력이 계속한다. 이건 안 맞죠.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공개적인 나온 입장은 북과 화해하겠다는 거잖아요. 협상하겠다, 화해하겠다. 북과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그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조건에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북과 화해를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사사건건 북을 반대하는 윤석열 같은 집단들이 계속 정권을 쥐고 있으면 이게 계속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트럼프 쪽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나 그 아류들을 제거하는 것이 지 정책을 맞다. 펼쳐 나가는데 한반도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이 안정적으로 된다면 지금 트럼프가 과연 집권할 수 있겠냐, 아니 취임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취임이 되면 어쨌든 이쪽 윤석열 및 윤석열 아류 세력들은 꼴통들. 특히 미국이 영향력이 존재하는 한 어쨌든 얘들은 어쨌든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날릴 수 있다. 예. 그러면 남는 건 결국 이재명인데요. 현재 어쨌든 그 미국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한덕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길들이기라고도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원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탄핵 직후에 이재명에 대한 서방의 시각들을 다루는 이런 X의 같은 일이 많이 올라왔어요. 친중 인사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꺼림직하다 뭐 등등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입장이 많이 올라왔고 엊그저께 올라왔던 미국의 소리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그 이재명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유튜브로 올렸죠. 이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올려서 거기서 이재명 등장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 다시 안 돌아온다. 나가서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협박식이지. 그래서 이재명은 안 그래서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기보다 이재명 길들이기가 길들이기다. 진행을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조차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제대로 권력 이양이 진행된다면 트럼프는 윤석열 일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날리려고 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자, 지금 김영란님께서 슈퍼챗 10,000원을 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게 채팅이 하나도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송 부원장이 말씀하신 거 조금만 제가 덧붙이면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는 시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가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사사건건 방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대북 접근을 하려 그러면 뭐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범위하고 뭐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또 됐단 말이죠. 뭐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제 흥미로운 것은 정권 교체기, 미국의 정권 교체기가 지금 한국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재명으로의 교체도 미국이 고려할 수 있다. 트럼프로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아니 굳이 꼭 이재명이 아니어도 되겠죠. 아니면 꼭 그건 아니지만 지금 유력한 정치 세력이 윤석열은 싫다. 그것도 진보 정권이 탁 등장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니까. 아니 굳이 뭐 윤석열은 아니겠지만 국힘도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국힘에서 뭐 누구 나오려면 그건 이제 없어요. 우리 국민의 선택이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절대 선택 안 합니다. 국힘에는 없어요.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한덕수 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게 그 얘들한테 환상을 심어주고 기대를 심어주고 이재명을 좀 길들이게 하는 쉽게는 안 넘겨준다. 그렇지. 그냥, 그런 어떤 우리한테 충성서약을 해라.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어쨌든 그런 과정이라 보여지는데 이 기회에 어쨌든 국민적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의 잔머리 굴리고 뭐 이렇게 작전 쓰는 거 그냥 무시하고 밀고 나가죠. 지금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현재의 그런 내각들 지금 내란에 동조했던 모든 내각
장관들은 다 날려야 된다. 국무장관들, 그렇지. 국무원들. 일단은 얘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깜빵 가야 되는데. 내란 사범들이죠. 사실상. 그럼요. 예. 이런 세력도 한덕수 이번에 김용현이가 진술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한 내란범이 됐는데 네. 김용현 내부의 자중질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세력들은 그냥 과감하게 이게 뭐 자꾸만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득실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이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다 그냥 날려버리고 그러면 국무위원도 하나도 안 남는다. 네. 뭐 무정부 상태가 된다. 뭐 별 얘기 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국회가 알아서 네. 또 이 국민적 힘으로 이 현재 비상행동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국민적으로 다 최대 결집되어 있는 비상행동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네. 그 시민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난국을 풀어나가는 길을 내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여러 매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번에 내란에 동참한 이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윤석열 내각이죠. 내각은 내란 세력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놈들이 면죄부를 얻으려면 사퇴하면서 항의하고 계엄하지 마라. 그렇지. 그리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까야 돼요. 그렇지.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려고 한다. 그 정도 했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네. 거기 기어 들어가서 앉아서 뭐 전 반대했걸랑요. 이걸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란 내각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전원 사퇴하거나 탄핵시켜 버려야 된다고 보고 또 현재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내란 동조당 저는 이제 국힘 네. 국회의원들을 저는 이번에 오늘 아침에 그렇게 불렀어요. 내란충이라고. 그러니까 뇌가 없이 곤충처럼 이렇게 내란충. 윤석열 따라서 죽으려고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내란충들이다. 그러니까 이 내란당도 국정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 과거에 그 통합진보당 때는 그럼요. 뭐 말을 한마디 했다고 내란죄로 몰고 나가 내란 음모죄, 내란 예비음모죄 이렇게 갔나요? 그렇게 몰고 나가면서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도 동조에 따라서 다 해산시켜버리고 국회의원직 박탈하고. 박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지금 똑같은 법리를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국힘의 모든 국회의원들 특히 이번에 내란에 동조해가지고 반대표 던지지 않았던 네. 이런 애들은 몽땅 다 국회의원직 박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그렇게 해서 아예 정계 개편을 해버려야 돼요. 배제시키고 네.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은 다 배제시키고 예, 내란사 배제해야 돼요. 민주당과 야당 그다음에 비상회의 연대해서 시민사회까지 그렇죠. 연대해서 거국 내각 같은 걸 수립하든가 예.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 임시로 법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든가 네, 법을 만들어서 하면 하는 됩니다. 예.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이 난국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 미국이 한덕수 지지한다는데 주눅들 게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바이든 예, 바이든 끝났어요.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네. 그런 혁명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혁명적이라고 표현하면 또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네, 제 주권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주권 의식 있게 네. 그렇게 어쨌든 과감하게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 과제다. 그럼요. 이런 맞습니다. 거죠. 자, 강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당위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민주진영의 힘으로는 그게 될까 하는 생각.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야당하고 민주당하고 힘을 모아서 같이. 근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자체가 그런 이니셔티브를 지금 발휘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이재명 대표 그 연설하는 거 보니까 뭐 들만하던데 네. 오늘 막 강력하게 맞습니다. 내란세를 끝내겠다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항쟁이 지금 폭발했어요. 예. 이미. 그래서 끊임없이 고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남태령 대첩에서도 그렇죠. 드러났지만 예, 예.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쫓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을 한다 그랬을 때 이 항쟁은 대폭발할 겁니다. 그러냐? 아니 헌재가 기각을 가면 기각할 수 있어. 아니 현행범인데 어떻게 기각을 해?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협상력, 전투력이 아니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민항쟁입니다. 맞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윤석열이 부활하기는 힘들다. 네, 맞습니다. 이 만만치 비상행동에 지금 다 결집돼 있으니까 네. 이 비상행동이 제대로 역할을 좀 잘해서 그래서 이 국민적인 열기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네. 중요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항쟁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야당들도 적극적으로 땡겨서 네. 국민적인 요구들을 실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된다. 네, 지금 이 바이든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말로 아까도 그 다른 서유럽 나라들 얘기도 했지만 세상이 지금 변화해 나가는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도 그 이상으로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내란 세력들의 반격은 성공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항쟁의 전면에 나섰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전 결국 순리대로 풀려나갈 거라고 예상하고요. 네. 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있다면 윤석열이 HDI 요원을 보내서 트럼프를 암살하는 거. HID. 그러니까 HID 요원을 보내서 트럼프를 암살하면 어떡할까? 적당한 얘기가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트럼프에 대한 뭐 요즘에 뭐 UFO가 뜨고 다닌다는 둥, 캘리포니아래 이제 동부 지역 쪽에 네. 그리고 뭐 그 저기 뭐야 그 트럼프 골프장 그쪽에도 뭐 이런 그 드론이 뜨고 다닌다는 둥, 뭐 이런 소리 계속 돌아서 그 혹시 이게 뭐 혹시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지금 매일 나오고 있어요. 한 달 넘게. 김영현이 보낸 거 아니에요 혹시? 김영현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될 것 안 같은데 돼, 안 아무튼 되나? 미국 내에 미국 정부가 뭘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네, 그거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뭐 오늘의 이 흐름, 상황에 대해서 하루하루 좀 긴장된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지켜뜨고 이놈들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강기루 선생님도 뭐 한번 예, 잘 풀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예.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제 2차 기험은 힘들다고 봐요. 예. 2차 기험은 힘들다. 1차 기험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이 만약에 헌재에서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더라도 2차 기험 시도하겠지만 성공 못한다. 그럼 뭐 그럴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미 뭐 다 날아갔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싹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란 충들 다 정리 좀 하고 내란 수계하고 같이 싹 정리하고 소독 좀 하고 예.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앞으로 이런 급한 사안들이 내용들은 있으면 예, 수시로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예. 자, 오늘 생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